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장모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은순 씨가 어제 2심에서도 패소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기사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남시 중원구청이 최은순 씨랑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은순 씨는 27억 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패소를 한 거고요. 쉽게 말하자면 성남시 중원구청에서는 최은순 씨에 대해 과징금 27억 원가량을 부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최은순 씨가 과징금 27억을 내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징금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최은순 씨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이건 최은순 씨가 이겼다고 하죠. 쉽게 말해 중원구에서는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려 한 거다. 그래서 취득세 1억 3천만 원, 지방교육세 1,200만 원, 농어촌 특별세 640만 원 이걸 부과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1심 법원에선 중원구가 아무 근거 자료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최은순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도 최은순 씨가 이겼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7억 원 내라고 했다고 소송으로 가질 않나. 결국엔 최은순 씨가 가석방되질 않나. 솜방망이 처벌받고 1년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마저도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가 나온 셈이죠.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가석방 시켜줄 수 있냐. 애초에 1년도 말도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 300억대 잔고 증명을 하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최은순 씨의 징역 1년 자체가 이건 봐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업을 하는 장모가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뻔뻔한 집안 결국 지금 모든 건 윤석열 본부장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 그걸 성역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사기꾼들에 대해선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가족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도대체 전과가 몇 개냐? 다시는 이 땅에 검찰 출신은 검찰 일 말고 주요직에 진출할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 정치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만히 냅두자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데요. 최근 권익위도 아주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엄청난 논란을 키웠는데요. 작년에는 사건 대다수를 현장 조사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조사가 직권남용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김건희 씨의 사건을 종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대다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김건희 성역화, 김건희 봐주기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검찰에서는 김건희 조사에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여사팀부터 부른다고 하죠. 지금은 국빈 방문의 수행원으로 동행해서 저 두 사람을 또 왜 데려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게 검찰 관계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우선 김건희 씨 조사를 위해 대통령실 행정관부터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반드시 부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 16일이고 후임자 인선 과정이 시작되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다. 이게 지금 검찰 내부의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이원석 총장이 진짜로 의지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팔다리를 다 잘라놓은 상황 아닙니까? 민정수석을 부활시켜버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친윤을 걷어버리고 찐윤으로 데려오고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그냥 대놓고 저지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목소리만 내면 여야 합의가 안 된 거다. 민주당이 강성에 휩싸였다. 이따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선 속이 뒤집히는 거죠. 최근 이명수 기자가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명품백 내가 산 거다. 이제 돌려달라. 어제 경찰에 소환된 상황에 이런 입장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명수 기자가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요. 국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서서히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의원은 김건희 씨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저 꼬라지를 보면 납득할 수가 없지 않냐.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힘이 수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웬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최혜병 특검법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국힘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긴데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김건희 특검이든 최혜병 특검이든 지금 국힘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와야지 여야가 제대로 된 대화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공수처장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많은 비판을 불러왔는데요. 왜 일반론으로 대답하냐 이겁니다. 일반론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까지 온 상황에 왜 일반론을 들이대냐 이 말입니다.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아니, 여기까지 드러났는데도 뭘 더 봐야 된다는 겁니까? 참고로 명품백 수수 의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수처에도 관련한 사건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 그냥 나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도 왜 필요하다면 이라는 말이 붙는지 모르겠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서 치워버리고 빨리 제대로 들여다봐라,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고요. 어제 이성윤 의원이 검찰 내에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드러내기도 했죠. 이화영 수사검사가 알고 보니까 특활비로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고 바닥에 대변을 봤다는 겁니다. 많지 않은 간부들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수사관을 패고 또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를 때리고 이런 얘기들인데 다음날 아침에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똥검사, 변사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똥 저 아니에요 한 검사에 대한 또 다른 제보가 있었다고 하죠. 바로 쌍방울 수사 관련해서 엉뚱한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저렇게 똥검사가 되고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색하고, 이게 지금 이화영 수사검사의 민낯이란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런 이에 대해서도 하다가 한때 떡검사란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똥검사냐, 별의 별 인간들이 다 있구나, 개판이다, 특활비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특활비도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런 얘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원구성 전면 백지화 타령하고 있는데요. CRE를 먹힐 리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요. 1대1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니, 토론 좋은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할 땐 뒤로 숨어버리고 아예 사라져버렸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자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또 시간 질질 끌자는 거나 마찬가지란 걸 저희들도 알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그냥 민주당이 일방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뿌리는 게 저들의 목적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질 거면 대선 백지화부터 하고 와라, 이런 얘기들이 이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총선 과정에서 일 안 하겠다고 공약한 사람 없지 않겠냐. 박지원 의원도 저들의 전체회의 불참에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게끔 저들이 반쪽짜리 국회를 만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국회가 반쪽이란 얘기를 하면서 욕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거기에 좋다고 그대로 민주당의 거야 프레임, 폭주 프레임 이런 걸 씌우고 있는데 가당키나 하냐 이 말입니다. 정부 여당이 일은 안 하고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회의에 안 나온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들도 비판을 피할 길이 없고요. 국회를 무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법사위에서는 최혜병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제1법안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오는 21일에는 입법청문회까지 연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증언과 참고인들을 부른다는 건데요. 거기에 이시원, 이종섭, 임성근, 박정훈, 박성재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시원 씨라는 겁니다. 윤석열 경로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이런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고요. 앞선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청문회 출석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하는 국회 아닙니까? 사유도 없이 계속 불참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국힘의 어설픈 발목 잡기, 본인들이 정부 여당인지 야당인지 정신 좀 차려라.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심리적 대통령이란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저건 너무 아니지 않냐? 한심하단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